저는 2013년 3월경 먼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분배해 준다고 하여 그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형식상 제 지분은 30%로 사업 경영자는 제 친구로, 그리고 제가 투자한 사업과 동일 업종을 겸업하지 않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전쯤 세무서로부터 2015년 부가가치세 누락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그 친구와 함께 동업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부인 및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또 다른 인테리어 업체 2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누락분도 사실상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수익을 빠뜨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한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친구는 동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왔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예. 먼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라고 물으셨으니까 네. 방금 동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됐나는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어떻게 대응할 방법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이 세법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과세 여고 통지라는 걸 해줍니다. 또는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 정도 세금을 부과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시면 다툴 기회를 주는 거죠. 부과하기 전에. 그게 우리 지금 과세 여고 통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전구제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그러니까 과세 전에 방금 과세 여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한번 미리 다퉈봐라. 그럼 다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들은 다 이 과세전 적부심 결과가 통지되고 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이의신청 임의적인 제도 때문에 생략하실 수 있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미리 거쳐야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거치고 올라가면 전심 절차를 누락했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그게 보면은 지금 투자계약, 사실상 투자계약으로 보이는데 계약서 이름을 동업계약서로 작성을 하셨나 봐요. 보면 1억 투자하면 30% 수익분 배분해 준다. 그리고 지분을 정하고 했는데 보통 이게 투자계약일 가능성이 큰데 동업계약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계약서의 형식이 명칭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담고 있는 실질이 뭐냐가 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업계약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인지가 아마 다퉈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친구가 사업을 이렇게 사실 명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뒤에 보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 2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처나 조카 명의로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명의는 이 사람 명의가 아니지만 친구 명의가 아니지만 처나 조카 명의로 조카가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럼 형식은 조카하고 처 명의지만 실질은 이 친구, 이 상담 주신 분의 친구 명의로 운영되는 셈이잖아요. 실질은. 그러면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에 그 실질적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이 거래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업을 한 사람들, 수익, 뭐 재산 이런 걸 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담 주신 분이 보면은 이제 부가세 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 과세관청에서는 이 상담 주신 분을 실사업자라고 본 거예요. 실사업자.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형식상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는 이 상담 주신 분이지 않느냐 또는 적어도 둘이 동업을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서 연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든지
예. 연대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실 때는 제가 볼 때 이 동업계약서가 표현상 동업계약서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서였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투자만 하고 그에 상환하는 투자 수익만 받아간 사람입니다. 그럼 투자 수익을 받아갔으면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건 별개 문제고요. 네. 적어도 이 친구가 한 사업체에 대해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상담하신 분이 친구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네. 지금 그 친구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 2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또 한 달이 건너서 가는 셈인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냐면 이 두 사람이 친구와 우리 상담하신 분이 동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친구가 또 다른 2개를 하면 사실상 우리 상담 주신 분도 이 사업마저도 같이 한 거 아니냐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다른 인테리어 업체 2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거였다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과세관청에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네. 벗어나고 싶으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치세 누락분도 사실상 다른 인테리어 업체일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조세 사건을 하다 보면은 부가가치세 누락이 됐을 경우에 보통은 사업체를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한 군데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세금을 내는데 한쪽에서는 이 정상적으로 낸 데도 잡히지 않는 게 누락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세관청에서 어떤 이유로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상담 주신 분의 친구분의 사업체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과세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알아냈지 않으면 이게 알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동업계약서 존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과세관청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투자 경위, 네. 그다음에 동업계약서의 성격 등을 밝혀서 예, 예. 하신다면 한번 다투어 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